재밌는 또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전립선 질환이 태어난 달에 또 영향을 또 미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와. 태어난다. 우리 혹시 몇 월 달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8월생입니다. 아, 저는 12월이요. 저는 12월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친한 사람 남편이라든가 남편은 12월이요. 똑같아요. 우리 그럼 김원효 씨는 7월생. 7월 여름이네요, 그러면. 예. 저 6월생. 그러니까 6월이면 7월이면 어차피 더울 때고 몇 월생이세요? 저는 이제 음력 6월 17일이거든요. 양력을 합시다. 다 양력으로 하는데 갑자기 또 계산하기 아니 우리 힘들겠네. 아버지가 이게 그 늦게 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으로는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더울 때 태어나셨네요.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신 분 중에서는 나르샤님 남편분. 왜요? 여름에 태어난 남성보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이 좀 더 크고 그다음 전립선 암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조사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임신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 모체의 멜라토닌 양이 적어지고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태아에 증가된 호르몬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여름에 태어났고 겨울에 태어났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겨울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약간 좀 반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비례? 아까 여름이라고 하면서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셨어요, 근데 전립선을 근데 신랑 전립선을 아, 안 그거랑 보이는데. 다른 그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죄송해요. 아니 정령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아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력이랑 다른. 아니 그럼 그 구멍을 보셨어요, 안으로 이렇게. 덥다 더워. 몇 월생이세요? 저도 우리 꽈치형님. 예. 과초형 맞죠, 과초형인데 저도 3월생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럴 때 태어났죠. 그래서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력에 좋은 음식은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제가 김원효 씨하고 제가 술 한잔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어꼬리만 그리 드시더라고 진짜. 근데 남성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네. 뭐 마늘, 부추, 뭐 장어 많은데 뭐 모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럭키 씨는 인도에서 이렇게 뭐 특히 뭐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면은 네, 실라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라지드. 신라짓 안 들어봤는데. 실라지드가 북쪽 히말라야 쪽 근처에서 나오는 약초예요. 네, 저도 필요가 없어서 먹어보진 않지만 들어보기만 했어요. 받아 적어 놓으세요, 여기. 네. 괜찮네요. 근데 비뇨약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늑대의 사과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토마토. 토마토 좋다고. 토마토의 그 붉은 색소 성분이 라이코펜인데 얘가 되게 좋아 보면. 그래서 전립선을 강하게 하고 여성분도 유방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암 예방에 이제 특이한 그러니까 특효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토마토 이게 좋아한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 15개 정도에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방울토마토라도 집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립선 같은 질환이라든가 뭐 요로 결석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수반되고 불편하잖아요. 소변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병원을 찾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치료가 돼. 근데 조루, 지루, 발기부전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 3초인데 이 친구는 30초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뜨끔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마 3초겠어요, 근데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 성병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서 잘 숨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좀 딴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딴자마자 저 조루병 왔습니다. 저 발기부전이에요. 이렇게 말 잘 못해요. 보면. 그렇죠. 자기가 젊을 때는 참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또 자기 주변 얘기해. 아는 의사 있는 얘기하고 딴소리 막 해. 그러면 제가 그 민망하지 않게끔 딱 어느 적절한 시기에 발기인지 조른지 딱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미국계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기능에 문제 생겼다. 그럼 너 치료받겠어? 하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18.8%, 한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대요.
다 숨기는 거죠. 아 민망하게 뭐 그래 나이 들면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숨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초록창에 검색만 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속설들,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부풀어지면서 아마 비뇨학과만큼 속설이 많은 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루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 과추를 탄산수에 담그고 있는데요. 에? 에? 어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막 그 회자됐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니까. 아니 탄산수를 먹어야지 그걸 과추에 담그냐니까. 처음에는 한 30초 담그다가 나중에 한 2, 3분 담그고 버텼다 하더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진짜로 뭐 조루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유언장에 아 여보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시원한 탄산수랑 같이 묻어줘. 저승에서는 내가 탄산수 담그고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탄산수 제가 그리 좋아했는데 못 먹는단 말이죠. 진짜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리 타월 그 막 문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예민한 기두 부분을 막 문질러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반신욕도 아니고 뜨거운 데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여름에 그 백사장 보면 머리가 엄청 뜨겁잖아요 보면. 네. 아 정말. 철사장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집에 가서 탄산수 담그시면 안 돼 진짜. 아. 특히 정력 얘기만 나오면 이토록 속설 얘기가 많은 게 없을 텐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뭐 정력 같은데 관련된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은 그 탈모에 대해서도 탈모.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네네. 이제 탈모 약들을 많이 네네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모 약이 네. 굉장히 그 남자들의 정력에 안 좋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맞아, 지금 들어봤다.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상주 씨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야. 머리칼. 카리스마, 네. 네. 탈모 치료제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는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부작용이 성욕을 떨어뜨리고 달기력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약간 양도 떨어뜨리고 약간 이제 부작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또 이 약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 너 약 끊을래 성욕을 포기하려 하면 젊은 분들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약을 야. 포기하죠. 아니라니까 전부 다 성욕을 포기해 전부 다. 아 진짜요? 진짜요? 머리가 없으면 못 만나잖아 여자를. 아, 일단 있어야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얘는 버티고 만나고 친해지면 약을 서서히 끊는 거죠 이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쪘을 때 까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몸에 묻힌다는 생각을. 묻힌다. 맞는 말이죠 이게. 일단 뭐 남자 얘기는 살이 찌면 성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화비만 오지 않게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세 이럴 때 이제 2차 성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까추도 막 갑자기 막 커진단 말이에요. 막 고환도 막 커지고 하는데 그때 엄청 비만이야. 그러면 살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계를 하고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 살이잖아요, 살. 여성 호르몬이 좀 득세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환도 크게 하고 과추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인 돼가지고는 이미 안 돼. 그래서 음경외소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비만이 있거든요. 비만은 또 비단 그 어린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체형이라는 게 단순히 막 덩치만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지방, 전체 지방에 비해서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과추는 솔직하게 다른 장기랑 약간 들려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과추 커질 것 같으면 어우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남자들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추는 해면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다가 얇은 백막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근막, 심재근막, 표층근막, 피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쌓여 있고 지방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쪄봐야 해면체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면 치골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살이 막 늘어나니까 과추가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으면 성관계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꽈추 자체를 크게 해야 되는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평소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아니 사정을 많이 하면은 네네. 그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사장 말하는가? 아, 여보 용돈 좀 올려줘. 그 사정 아니요. 제발 저 오늘 늦게 들어갈게. 아니 까앞에 말했던 게 예. 이게 팍 이거. 아 그 사정. 아 근데 진짜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정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을 거다.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네네. 아, 이 정상적인 이게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액도 배출하고 해야지 우리 몸 생리상 너무 안 쓰다 보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도 사정을 좀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그 참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배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 크기하고 네네네. 성기 크기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코가 크면 오 스트롱맨이다. 같이 크다. 크기도 클 클 같다. 것이다. 우리 예전에 고전 심청전 보면 뺑덕어범 아시잖아요, 그분. 그분이 막 코가 큰 총각만 있으면 그렇게 막 떡을 사줬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가 큰 총각이 정력도 좋고 그것도 막 되게 크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코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심벌인데 그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그 이제 한 7,000명 이상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싱싱한 과출을 봤잖아요, 제가. 그 얘를 땡겨도 보고 막 느려도 보고 하면서 길이도 재보고 물론 이렇게 동의서 다 받고 가랗게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이 가 데이터 발표가 나온 거죠. 한 6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코 크기랑 약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이런 걸 왜 했냐면 코 좀 그만 만지시고 그게. 근데 약간 아니 코 수술하면 코만 크지 이게 왜 커져 갑자기. 코 수술하면 이게 막 가지고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제 머릿속에 하는 건데 들렸네요. 저는 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순간 네.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네. 이 얘기가 그 범상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큰코 혹시- 다친다. 예, 큰 코 다친다. 왜 하필 큰 코 다친다? 다치면 이것도 다치는 게. 예. 아, 코가 휘면 꽈추가 인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 싸우다가 코한테 빡 맞아서 코가 빡 휘면 꽈추까지 빡 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으악 죽여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국내에서 그 음경 크기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보면. 2009년도 논문인데 그 우리 손을 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 손 들어봐요, 남자 중에. 여자 말고 좀. 아니 검지가 짧다. 약지보다 검지가 짧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짧다 손 들어, 많이 짧다. 이분도 많이 짧네. 많이 짧나? 비슷하네 보니까. 에이. 왜두 번째가 더 긴데? 나는 이게 짧아. 결론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차이가 심할수록 이 꽈추가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아, 저는 여기. 이분이 이게 더 긴데? 네 이쪽이 두 길어요. 번째가 아이고 어쩌나 이거. 아이고. 아니 내일 병원에 가면 돼요. 예, 재밌어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 길이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보통 확대라든가 자위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관념이 좀 약간 잘못된 분들도 많고 물론 확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으로 적은 거거든요, 논문. 뭐야? 뭐예요 그게? 엑스를 찍었는데 이게 쇳덩어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쇠막대 자석. 오른쪽도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개만 넣고 빨리 병원에 온 거고요.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요도로에서 이 깊은 요도로에서 잡아넣는 게 더 신기해. 전립선도 통과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없지만 자석이 48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경우냐면 자석을 넣고 요도에 넣고 자위를 한 거야, 자위를. 그러니까 그런 자위가 좋았나 봐, 자기가. 그래 안에 넣고 막 하다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갔거든. 안 빠져나오는 거야. 자석을 한 개 더 넣었어. 이걸 붙여서 나오려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갔지. 48개까지 넣어서 뽑아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온 거죠. 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별 사람 많아. 전선을 난 잡아넣었는데 방광 안에 전선이 말려가지고 한 2, 3m 되는 전선이 들어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변명하는 게 무조건 똑같아.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넣었대.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친구 넣었죠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바세린. 네네, 바세린 바르는 거.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상처 치료에 후머시기 있잖아. 마머시기. 그런 거 녹여가지고 이게 액체 성질 있을 때 걔를 주사기 해가지고 이 꽈추 안에 잡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99% 100% 나중에 병원 와가지고 음경에 있는 살 다 도려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과 껍질째 계속 베어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중간만 쏙 남고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꽈추 기도만 달려있고 밑에 이렇게 생선뼈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 자극을 쫓는 분들은 결국에는 병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진료를 보다 보면 털 때문에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없단 말이에요. 같이 찾아야 돼. 그래. 너무 작아, 너무.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평균입니다 말하면 이 새끼 이게 평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경우는 농담도 못해요. 이렇게 근엄하게 어릴 때 좀 비만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음경 외소증인데 외국에 보면 그 내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보면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검시한 의사들이 이 고환하고 꽈추를 봤는데 유난히 작아가지고 아마 이 내분비 질환을 앓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데 뭐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근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은 예전에 말 타고 다니잖아요. 보면 말 타고 다니면 계속 여기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과도하게 해음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 피가 잘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고환이라든가 이렇게 음경 발달이 좀 왜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사이클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이클을 많이 타면 남자들 전립선에 안 좋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자 모양 딱 생각해 보면 그게 딱 의자는 어찌 돼요 이렇게. 창자가 쭉 밑에 다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짜부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페 뼈로 또 막혀져 있어. 얘가 탈출구가 없어. 아니 이게 얼마나 불쌍해 전립선이. 그러면 피가 안 통해. 우리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도 10분 이상 800에 주면 싫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자전거를 1시간, 2시간 타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전립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전립선 안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전립선이 덜 눌리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70대 노인분이었는데 확대수술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관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기가 잘 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말해주는 거 알고 있다고. 내가 그거 모르고 왔겠냐고. 그럼 내가 농담 말하잖아. 할머니하고 금술 너무 좋겠네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옆집 뭐 박영감하고 내가 30년째 목욕탕 다니는데 맨날 작다고 놀림 받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자존심.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항상 수건으로 가려졌던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죠. 하겠다 했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한 2년간 아마 목욕탕 못 가셨을 텐데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해 진짜. 이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고 일단.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인가 거기서 콘돔 씌우는 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난 거예요 이렇게. 중학생한테 무슨 콘돔이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콘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경 보면 너무 진지하고 그냥 하지마, 크면 다 알아. 하지마. 노래 가사도 있잖아. 막 서태지 노래에도 어른들은 항상 말하지.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교육은 어떨까? 이게 덴마크에서 나오는 성교육 책인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5세부터 교육을 한대요. 근데 내용 보면 실제로 남자가 성관계하는 게 그대로 나와. 피스톤 운동까지 다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에 발사되는 게 다 나와 보면.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는 개방된 서구 사회니까 그럴 거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성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대요. 그 베이징 사범대 출판부가 개정해서 만든 건데 새롭게 내놓은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꽉 추가 서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안에. 저런 거 보는 것도 민망할 수준인데 굳이 친대 묘사를 해놨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저렇게 누워 있으면 애 만드는 거야라고 이제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성교육 많이 들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는 좀 발칵 뒤집혀지고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중학교 정도만 되면 뭐 성관계 영상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안 된다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머리, 몸은 서구화되고 있는데 그 성에 대한 인식만 쫙 계속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 되잖아요. 보면.